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마이다스로 배우는 구조역학 제7장 스프링 해석입니다. 스프링이 달린 경우, 스프링은 주로 이제 집안이라든가 혹은 링크,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의 링크를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모델은 네 가지 모델이고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보가 연결돼 있고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는 보인 경우에 모델 1, 2, 3, 그러니까 회전 스프링, 이렇게 연결 스프링, 일래스틱 링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점부 스프링, 그 다음 모델 4, 네 번째인 경우는 양단이 고정되고 내부에 힌지로 된 경우, 우리가 보통은 스프링을 안 쓰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힌지, 롤러, 고정단의 조건, 이럴 경우하고 그 값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가운데 집중 하중, 절점 하중, 칩톤이 작용합니다. 강제는 SM490이고요. 탄성 계수는 다음과 같은 값. 그 다음에 보요소의 단면적과 단면 2차 모멘트. 단면적과 단면 2차 모멘트만 있으면은 우리가 구조역학 혹은 응용역학에서 그 반력과 변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집중 하중 10톤이고 K1, K2, K3에서 K1, K2, K3에서 회전 스프링, 그 다음에 우리가 변형, 이동에 관한 스프링을 각각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모델 1, 2, 3를 작성하고 모델 4의 경우는 양쪽을 고정단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에서 어, 있는 이제 튜토리얼 따라하기를 참조할 수 있고요.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반력을 먼저 확인을 하고 두 개 합력이 다 10톤이 나오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변형 형상을 보고 여기는 스프링이 약하니까 모델 2의 경우에 여기서 많이 들어갔고요. 이게 우리가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모델 4입니다. 모델 4인 경우에 양쪽이 같이 힘을 지지하고 있고 이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변형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 변형이 안 생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부재력도 서로 간에 휜 모멘트,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양쪽의 고정단 힌지인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프링을 바꿔가면서 해석했을 경우에 휜 모멘트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비대칭으로 나오게 되죠.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입니다. 질문 에 대해서는 집안을 모델링 할 경우에 집안 스프링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량에 사용하는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에서 제시된 집안 스프링 개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데 집안 스프링 개수들이 워낙 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폭도 크고요. 그 결과도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특히 집안 분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의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아,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다스를 띄우고요. 토목과 건축 둘 중에 토목을 띄워도 좋고 건축을 띄워도 좋습니다. 토목에 마이다스 CB를 띄우든지 건축에 마이다스 젠을 띄웁니다. 저는 마이다스 젠을 띄웠습니다. 먼저 단위를 맞추고요. 단위를 여기서 맞출 수도 있고요. 유니트. 먼저 화면을 열어야겠네요. New 프로젝트. 그 다음에 처음에 이름을 저장을 하고요. Save as. 우리는 서포트 하고 K2K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를 유니트에서 이렇게 톤포스 미터로 나눠줄 수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하면 여기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인면도 보니까 옆에서 보는 걸로 하고 보기 화면 설정에 보기에서 글로벌 좌표계를 줍니다. 오른쪽에 X, Y, Z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5m짜리 두 개 그리기 전에 먼저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SM490입니다. SM490 이름을 SM490이라고 쓰고 아무거나 써도 좋습니다. 90 강제고 KS C11의 스틸에 SM490을 보겠습니다. SM490 있네요. 오케이 했고 단면의 형상은 우리가 A하고 I 값이 주어졌죠. 그래서 값으로 줬으니까 value 탭을 누르고요. 단면 섹션
하고 난 다음에 뭐 이 형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형상은 상관이 없고 단면은 0.01 하고 IYY 값은 8.333 10의 마이너스 6승 2 마이너스 6 익스포넌트 오케이 넣습니다. 넣고요. 클로즈. 그 다음에 화면을 기하학적인 형상을 그리는데 우리가 그려야 될 형상은 2차원 형상이니까 좀 편리하게 그리기 위해서 스트럭처 타입을 XG 플레인 상에서 그리겠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절점을 생성하고 5m를 늘려주겠습니다. create 그래서 생성 그죠? 노드 번호 하고 그 다음에 잡아당긴다 엘리먼트를 extrude 하고 재료는 SM490이고 보요소고 단면의 형상은 sect고 그 다음에 equal distance 등간격 간격으로 x축으로 1씩 1m씩 5번에 걸쳐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 선택 노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apply 하면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이걸 복사를 해서 요 밑에 0.1m 밑으로 놓겠습니다. 복사하다 해서 복사하다는 translate 밑에 있습니다. translate 여기서 translate를 해도 좋고요. 저기서 translate를 해도 좋습니다. 하고 거리는 Y방향으로 X방향으로 5m를 띄고 Z방향으로 마이너스 0.1 하고 복사를 한번 하는 거죠. 카피를 하고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경계 조건 그 다음에 요소 형상이 안 들어가 있긴 했지만은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줘도 좋습니다. 나타났죠? 그 다음에 1번과 12번의 경계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경계 조건은 1번과 12번 힌지 조건이고요. 여기는 롤러 조건인데 윗방향으로 움직이는 롤러 X방향은 잡혀져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절점을 선정을 하고 바운더리 서포트 조건을 해가지고 X방향, Z방향을 잡아주고 로테이션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놈을 선정을 하고 12번을 선정하고 이 경우는 X방향은 하고 Z방향 풀어주고요. 대신 로테이션을 잡아줘야 됩니다. 로테이션, 회전을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절점하고 12번 절점에 스프링을 답니다. 어떤 스프링을 다냐 하면은 다음과 같이 여기는 회전 스프링이고요. 이거는 Z방향의 스프링입니다. 먼저 포인트 스프링을 누르고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1번은 회전, 로테이션 방향이니까 Y방향의 로테이션, 회전 스프링 10만 을 설정을 해서 어플라이를 했고요. 나왔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정을 하고 G방향이니까 수직 연직 스프링으로 G방향으로 만 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중을 입력하겠습니다. 로드에서 하중의 종류, 이름을 먼저 넣고요. 우리가 절점 하중 하고 사용자 정의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6번 절점에 그 하중을 가해주게 될 텐데요. 6번 절점을 선정을 하고 먼저 선정을 하고요. 로드에서 노덜 로드 절점 하중입니다. 그 다음에 절점 하중의 종류는 절점 하중 그래서 Z방향이죠. Z방향으로 마이너스 10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10 이제 전부 다 했고 이 가운데 스프링은 아직 안 넣었고요. 이걸 전부 다 복사를 해서 모델 2, 3, 4를 만들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고 우리가 엘리먼트에서 트랜슬레이트에 보면은 복사란 게 있고요.
복사는 0, 0, 마이너스 2로 3개 더 만들고요. 그래서 갖고 가는 것들은 절점, 경계 조건과 단면의 형상과 물성을 그대로 다 갖고 갑니다. 전체 보기 이렇게 나왔죠. 네, 지금 현재 경계 조건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계 조건 서포트를 보면은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양쪽에 똑같은 서포트 컨디션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컨디션을 보면은 포인트 스프링 클릭을 해보면은 자, 다음과 같이 다 똑같은 포인트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내부 힌지니까 요거를 0.1m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선정을 하고요. 클릭. 그래서 45번에서 43번까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노드, 절점을 움직여야 됩니다. 절점을 여기서도 했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에서 카피가 아니라 무브 하고 Z축 방향으로 0, 0.1 원상 복구를 시킨다는 얘기죠. 원상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절점 번호가 41, 42, 43 두 개가 겹쳤죠? 겹친 것을 다시 멀지 시켜서 합쳐가지고 하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겹친 것을 하나로 나타낸다. 멀지 여기 있죠? 요걸 써도 되고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멀지 하고 모든 데서 겹치는 노드가 있으면은 절점이 있으면은 0.001의 허용치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멀지를 해라 라고 했더니 여기 42가 되고 43이 사라졌습니다. 45, 46, 47 그대로 됐습니다. 컨트롤 S를 하고요. 자, 경계 조건 수정에 들어갑니다. 모델 4의 37번과 48번을 고정 단어로 놓겠습니다. 먼저 절점을 선정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바운더리의 define support condition에서 x, z, r, y를 둘 다 replace 지금 있던 것을 대치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대치시켰고요. 그 다음 모델 4에 들어가 있는 37과 48에 들어가 있는 앞에 경계 조건은 대체를 했고 여기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37번과 48번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 포인트 스프링을 딜리트 하겠습니다. 딜리트, apply 해서 딜리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 13번의 회전 스프링의 강도를 확 줄여버리겠습니다. 10으로. 원래는 10만이었었는데요. 먼저 선정을 하고 포인트 스프링을 리플레이스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10만 y 값이죠. ry 값이 만이었었나요? 그런데 10으로 줄였습니다. 100분의 1로 줄인 거죠. 이렇게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떨어진 부분들을 스프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탄성 스프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에서 일라스틱 스프링, 일라스틱 링크란 게 있고요. 있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 1 같은 경우에 SDX 왜 DX를 집어넣느냐라고 하면 요소의 방향이 X 방향입니다. 여기에 이게 글로벌 요소 좌표계입니다. 요소 좌표계. 그러니까 스프링 엘리먼트의 요소 좌표계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두 개 노드를 입력시키려고 하니까 두 개 노드를 6번과 7번을 입력시켰습니다. 이렇게. 고 apply 했고요. 그 다음에 18번과 19번 이 두 개는 dx 값이 스프링 강도가 만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SDX가 하나, 둘, 셋 만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 노드는 뭘로 연결시키느냐? 18번과 19번 이렇게
X축으로 돼 있죠. apply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3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0번과 31번을 이 경우도 만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만은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31번과 32번 apply, close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에 내부 힌지를 집어넣겠습니다. 요소를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바운더리에서 빔 앤드 릴리스에 J번째 노드만 모멘트가 0으로 놓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전반적으로 잘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먼저 경계 조건, 스프링 경계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포트, 포인트 스프링 서포트가 잘 들어가는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경계 조건은 잘 들어간지 또 한번 볼까요? 경계 조건은 오케이. 고정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레스틱 링크도 잘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서포트 없애고요. 일레스틱 링크 오케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하고 이 값들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또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트리 메뉴에서 워크에 들어가가지고 빔 엘리먼트 40개 다 들어간 거 보이죠? 네, 절점, 그다음 포인트 스프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포인트 스프링 값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뭐 테이블로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혹은 테이블로 볼 수가 있고요. 프로퍼티를 뭐 제대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예를 들어서 경계 조건이다. 타입 1 경계 조건 오른쪽 클릭하고요. 테이블로 나타내 보면은 노드별로 1번, 2번 그래서 dx, dy, dz 그래서 4개 모델의 8개 지점에 대해서 경계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주게 되면은 인풋 데이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픽 GUI에서 GUI에서 잘못됐다 확인한다든가 잘못된 걸 확인하고 수정할 때는 여기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러닝을 하겠습니다. 수행을 퍼폼 어널리시스를 하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것은 달력입니다. 리절트에서 리액션을 보고 이렇게 리액션 값들도 같이 나타내 주라 라고 하면은 값들이 나왔습니다. 합력이 수직 하중의 값하고 같이 합력의 합이 10이 나와야 됩니다. 좌우 좀 약간 다르긴 하죠. 보면은 다 10 대칭형으로 나왔는데 모델 3과 모델 4, 모델 1, 2는 대칭형이 아닙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변형 형상입니다. 폼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투어에다가 변형 형상 값은 나타내지 말고 언디폼드랑 같이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회전 스프링이 작으니까 큰 처짐이 발생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건 연결돼 있고 적은 처짐 스프링으로 고려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처짐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부재력인데요. 부재력에서 포스에서 빔 다이어그램을 보고 여기서 사람들이 컴포넌트를 보는 데서 많이 헷갈려요. 이게 뭐냐면은 요소 좌표계입니다. 요소 좌표계를 표시를 해보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요소에서 로컬 액시스를 하면은 x, y, z 방향이 있습니다. x는 요소의 길이 방향이고 요 z는 위의 방향이기 때문에 y 방향은 면의 수직한 방향이요. 그래서 만약에 전단력을 구하고자 할 때는 z 방향, 예를 들어 전단력 본다면 fg 값을 택해야 되고요. 이렇게 value undeformed에서 보통 나타내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9.2 대칭형인데 여기는 오른쪽이 많이 받고 왼쪽은 대칭형으로 받고 그 다음에 모멘트를 본다 그러면은 y 방향이 있죠. my y가 요 수직이니까요. y 방향으로
모멘트를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형상이 이렇게 디폼드 형상이랑 같이 나타낸다면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지금은 뭐 포인트 절점 하중이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다 이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그젝트 5포인트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